2015년 3월 9일 월요일, 폴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원 침대에서 숨을 거두었다. 8개월 전 우리 딸 KD가 태어난 분만병동에서 2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누군가는 KD가 태어나고 폴이 숨을 거둔 그 사이에 동네 바비큐 식당에서 우리 식구를 보았을 것이다. 그곳에서 검은 머리에 긴 속눈썹을 가진 아이가 유모차에 탄 채 졸고 있는 동안 맥주 한 잔을 나눠 마시고 갈비를 뜯으며 서로에게 미소 짓던 우리 부부를 본 사람은 폴이 앞으로 살 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걸, 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KD가 태어난 지 5달이 되어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던 즈음, 타세바와 화학요법이 더 이상 효과가 없어 복용하게 된 3차 치료제 역시 폴에게 듣지 않게 되었다. KD는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처음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어보려고 했다. 지팡이 모양의 사탕처럼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가 그려진 잠옷을 입고 KD는 으갠 얌을 잇몸으로 씹었다. 우리 가족은 폴이 어린 시절을 보낸 애리조나주 킹맨의 집에 모여 촛불을 환하게 켜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폴의 기력은 몇 달 전부터 쇠약해졌지만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기쁜 순간을 누리려고 했었다. 아늑한 디너 파티를 열고 서로를 안아주고 KD의 반짝이는 눈과 조용한 기질을 칭찬하며 기뻐했다. 폴은 양털 이불을 몸에 두르고 안락 의자에 비스듬히 기댄 채 글을 썼다.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는 이 책을 마무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겨울이 지나 봄에 접어들어 우리 동네의 별 목련이 화사한 분홍색으로 피어났을 때쯤 폴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2월 말 즈음 그는 편안하게 숨을 쉬려면 별도로 산소 공급을 받아야 했다. 나는 폴이 손도 대지 않은 점심과 저녁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 잦아졌다. 폴은 내가 아침 식사로 만들어주던 샌드위치를 참 좋아했었지만 식욕이 떨어지면서 달걀과 토스트로 식단을 바꿨다가 그냥 달걀만 먹더니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 먹는 상태가 돼버렸다. 꾸준한 열량 공급원이 되어준 좋아하던 스무니도 먹지 못했다. 폴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점점 더 빨라졌고 발음도 종종 불분명했으며 끊임없이 토악질을 했다. CT 촬영과 뇌 MRI 결과를 보니 폐암은 더 심해졌고 뇌에도 새로운 종양이 자라나 있었다. 새로 생긴 뇌종양 중에는 연수막 암종증도 있었는데 드물고 치명적인 침륜이어서 예후가 몇 달밖에 되지 않는 데다 빠른 속도로 신경괴를
쇠약하게 만들었다. 이 소식을 듣고 폴은 큰 충격을 받았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신경외과였던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었다. 얼마 안 되는 기대 수명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신경계가 쇠약해진다는 건 폴에게 크나큰 재앙이었다. 삶의 의미와 사고 기능을 잃을 가능성 때문이었다. 폴의 최우선 과제는 맑은 정신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폴의 담당 종양학 전문 의를 찾아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다. 우선 임상시험을 받을 준비를 마치고 신경 종양학 전문의와 상담했으며, 폴이 남은 시간을 최대한 잘 보낼 수 있도록 완화 치료팀을 찾아가 호스피스 병동 입원 문제를 의논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데도 폴이 힘들 것을 생각하면 속이 탔다. 그에게 남은 시간이 고작 몇 주밖에 되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폴의 손을 잡고 있으면 그의 장례식 광경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폴이 며칠 후에 그렇게 떠나버릴 줄은 몰랐다. 폴은 마지막 토요일을 가족과 함께 아늑한 거실에서 보냈다. 그는 안락의자에 기댄 채 KD를 데리고 놀았고, 시아버지는 내가 KD에게 젖을 먹일 때 쓰는 흔들의자에 시어머니와 나는 근처에 소파에 앉았다. 폴은 무릎 위에 앉힌 KD에게 노래를 불러주며 살살 흔들어댔다. KD는 아빠의 콧 속으로 산소를 넣어주는 관을 의식하지 못한 채 활짝 웃고 있었다. 폴의 세계는 더욱 작아졌다. 가족이 아닌 손님은 돌려보내는 내게 폴은 이렇게 말했다. 만나지는 못해도 내가 사랑한다는 건 다들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 친구들의 우정이 소중해. 그리고 아드백 한 잔 더 마신다고 해도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거야. 폴은 그날 글을 쓰지 못했다. 이 책의 원고는 일부만 마친 상태였고, 폴은 책 한 권을 완성하지 못하리라는 걸 알았다. 거기에 필요한 체력, 정신, 시간 모두 부족했다. 임상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폴은 매일 복용했지만 잘 듣지 않았던 표적 치료제를 끊었다. 약을 끊고 나면 불이 확 타오르듯이 암이 급속도로 자랄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폴의 담당인은 내게 매일 그의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내달라고 했다. 언어 능력이나 걸음걸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폴은 토요일에 내가 녹화하는 동안 엘리엇의 황무지를 꺼내 거실에서 크게 읽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생기 없는 뿌리를 자극한다. 숙제도 아닌데 폴이 책을 무릎에 엎어놓고 열심히 암송하는 모습을 보고는 가족들이 빙긋 웃었다. 정말 저애답구나.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음 날인 일요일, 우리는 평온한 주말이 계속되길 바랬다. 폴의 상태가 좋으면 교회에 다녀온 뒤 KD와 KD의 사촌을 데리고 언덕 위 공원으로 가서 유아용 그네를 태울 생각이었다. 그러면서 최근의 고통스러운 소식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슬픔을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생각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일요일 아침, 폴의 이마에 손을 대봤더니 불덩이 같았다. 열을 재보니 40도나 됐다. 하지만 다른 새로운 증상은 없었고 비교적 편안해 보였다. 나는 폴의 아버지와 형과 함께 그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폐렴일 경우에 대비하여 항생제를 처방받은 뒤 몇 시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만약 폐렴이 아니라 암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면 어쩌지? 폴은 오후에 편안하게 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아주 심각하게 아팠다. 그가 잠든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조용히 거실로 나오니 시아버지도 눈물을 닦고 있었다. 나는 벌써부터 그가 그리웠다. 일요일 저녁, 폴의 상태가 돌연 나빠졌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숨을 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기겁할 만한 변화였다. 나는 구급차를 불렀다. 폴은 이번에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들어갔다. 내 뒤에는 시부모님이 있었다. 폴은 내게 얼굴을 돌려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가나봐. 내가 당신 곁에 있어. 내가 말했다. 늘 그랬듯 의료진은 폴을 따뜻하게 맞았지만 그의 상태를 보자마자 발빠르게 움직였다. 첫 검사를 마친 뒤 그들은 폴이 바이팝을 통해 호흡할 수 있게 그의 코와 입에 마스크를 씌웠다. 바이팝은 환자가 숨을 들이쉴 때 강한 공기 흐름을 만들어 환자 대신에 호흡 과정 대부분을 처리해주는 호흡 유지 장치다. 호흡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시끄럽고 강력한 이 장치는 한 번의 호흡마다 환자의 입술을 차창 밖으로 머리를 내민 개의 입술처럼 뒤집어 놓았다. 그 장치가 꾸준히 슉슉 소리를 내는 동안 나는 폴에게 가까이 붙어 몸을 숙여서 그의 손을 잡았다. 폴의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치명적으로 높았다. 호흡하는 일조차 그에겐 너무나 힘든 것이었다. 혈액 검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폐암이 심해지고 몸이 더 쇠약해지면서 과도한 이산화탄소가 혈액에 누적되었다. 그의 뇌가 정상보다 높은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익숙해졌었기에 그렇게 맑은 정신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폴은 의사답게 불길한 검사 결과를 금방 알아보았다. 나 역시 그랬다. 폴은 들것에 실려 중환자실로 이동했다. 예전에 그가 맡았던 많은 환자들이
신경외과 수술을 받기 전이나 후에 병과 힘겹게 싸웠던 곳이었다. 환자들의 가족은 병상 곁에 모여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삽관이 필요할까? 중환자실에 도착하자 폴은 바이팝으로 호흡하며 내게 물었다. 꼭 그래야 할까? 그 밤 내내 폴은 의사들과 가족, 그리고 나와 그 문제를 의논했다. 자정 무렵 오랫동안 폴의 조언자 역할을 해줬던 중환자 담당의가 치료 방법을 가족과 의논하러 왔다. 그는 바이팝은 미봉책이라고 했다.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술은 목에 삽관하여 인공호흡을 시키는 것이었다. 과연 폴은 그것을 원할까? 이제 우리에게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런 갑작스러운 호흡 부전에서 원상회복 될 수 있을까? 폴의 병세가 심각하여 인공호흡 장치를 떼어낼 수 없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가 큰 문제였다. 정신착란과 장기부전이 차례로 들이닥쳐 정신에 이어 신체까지 무너진다면 의사인 우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를 예전부터 목격해왔다. 폴은 대안을 검토하더니 결단을 내렸다. 죽음이 더 확실히 그리고 더 빠르게 찾아오겠지만 삽관 대신 안락 치료를 선택하겠다는 것이었다. 폴은 뇌에 있는 암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어떻게 잘 버틴다 해도 앞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절박한 표정으로 폴의 말을 끊었다. 얘야, 오늘 밤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잖니. 다들 나가서 좀 쉬자. 폴은 소생치료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힌 뒤 어머니의 말에 동의했다. 인정 많은 간호사들이 폴에게 담요를 더 가져다 줬다. 나는 형광등을 껐다. 폴은 용케도 해가 뜰 때까지 잠을 잤다. 시아버지는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켰고 나는 근처 휴게실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 다가올 하루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 되리라는 걸 알기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싶었다. 새벽 6시에 나는 폴의 병실로 살그머니 들어갔다. 불은 아직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모니터들에서 이따금 소리가 들렸다. 내가 다가가자 폴은 눈을 떴다. 우리는 알약 치료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폴의 병세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나는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고통받다 죽지 않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정 집에 가고 싶다면 그를 집에 데려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안락 치료로 방향을 잡자는 그의 말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귀가가 안 될 경우 어떻게든 병실을 집처럼 만들어 볼 생각이었다. 바이팝으로 힘겹게 숨을 쉬며 그가 말했다. KD, 우리 친구 빅토리아가 집에서
KD를 데려왔다. KD는 폴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에 기분 좋게 앉아 자기의 작은 양말을 잡아당기고 병원 이불을 두들기면서 웃고 옹알이를 했다. 그 아이는 폴을 숨쉬게 해주는 바이팝 장치가 쉑쉑 소리를 내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KD는 자기도 모르게 아빠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폴의 가족과 나는 회진차 들른 의료진과 중환자실 밖에서 폴의 치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폴의 급성호흡 부전은 암이 급속도로 악화된 탓이었다. 그의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상승 중이었다. 호흡을 유지하려면 삽관은 피할 수 없었다. 폴의 가족은 의견이 달랐다. 폴의 담당 종양학 전문의는 전화를 걸어 급성호흡 부전이 앞으로 호전될지 모른다는 희망적인 말을 했지만 현장의 의사들은 그보다는 덜 낙관적이었다. 나는 갑작스럽게 악화된 폴의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최대한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의사들에게 부탁했다. 폴은 성공 가능성이 확실하지도 않은 시도는 바라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가망이 없다면 마스크를 벗고 KD를 안고 싶어 해요. 나는 폴의 침대 곁으로 돌아갔다. 바이팝 마스크의 콧대 위로 그의 검은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폴은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했다. 난 준비됐어. 바이팝을 떼고 모르핀을 맞으며 생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었다. 곧 우리 가족은 병상 주변으로 모였다. 폴이 결정을 내린 직후의 이 소중한 순간에 우리 모두는 그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했다. 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원고가 출판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폴은 내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담당의는 폴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었다. 폴, 당신이 숨을 거둔 뒤에 가족분들은 힘들겠지만 당신이 보여준 용기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빨리 이겨내실 겁니다. 폴의 형, 수만이 이제 편희가 내 동생 하고 남편에게 말하는 동안 동생 집안은 폴의 얼굴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미어져 침대로 올라갔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누웠다. 나는 예전에 우리 부부가 함께 누웠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8년 전 의과 대학원생이었던 우리는 내 할아버지 옆에 있는 침대에 지금처럼 함께 누워 잠들었다. 할아버지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신혼여행을 단축하고 돌아와 할아버지를 간병했다. 우리는 몇 시간마다 깨어나 할아버지에게 약을 투여했다. 그때마다 폴은 몸을 숙여 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펴보고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서 귀담아 들었다. 그런 모습을 보며 폴에 대한 내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미래에
폴의 임종이 다가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22개월 전 폴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지금 이 병원 건물의 다른 층에 있는 침대에서 우리는 부둥켜 안고 울었다. 8개월 전 KD가 태어난 다음 날 나는 내 병원 침대에서 폴과 껴안고 오랜만에 편안하고 긴 잠을 잤다. 집에 텅 빈 채로 남아있는 우리의 안락한 침대를 생각하니 12년 전 뉴헤이븐에서 서로 사랑에 빠졌을 때가 기억났다. 우리의 몸이 어찌나 서로에게 잘 들어맞는지 깜짝 놀랐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둘이서 몸을 휘감고 있을 때 가장 편안하게 잤다. 나는 이제 폴이 내 품에서 예전처럼 편안하게 위로받기를 간절히 바랬다. 1시간 뒤 마스크가 제거되고 모니터가 치워졌다. 이젠 모르핀이 정맥 주사를 통해 폴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꾸준하지만 얕게 호흡했고 편안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모르핀이 더 필요한지 물었고 폴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가 병상 가까이에 앉아 있었고 시아버지는 폴의 이마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그렇게 폴은 의식을 잃었다. 9시간 넘게 우리 가족은 그의 곁을 지켰다. 의식을 잃은 폴은 눈꺼풀을 닫은 채 드물게 숨을 쉬었다.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다. 폴의 긴 손가락은 내 손가락에 부드럽게 놓여 있었다. 시부모님은 KD를 얼은 다음 손녀가 기분 좋게 누워서 젖을 먹고 잠들 수 있도록 다시 침대에 누웠다. 사랑으로 가득한 병실은 지난 세월 우리가 함께 보낸 휴일이나 주말과 별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나는 폴의 머리를 어루어 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정말 용감한 팔라딘이야. 그리고 나는 그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지은 시를 나지막하게 읊었다. 그 시의 핵심은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였다. 가까운 친척들이 왔고 뒤를 이어 목사도 왔다. 우리 가족은 사랑스러운 일화들을 나누고 우리끼리만 아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우리는 모두 돌아가며 눈물을 흘리며 폴과 서로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살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의 고통과 위안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었다. 북서쪽으로 난 병실의 창을 통해 따뜻한 저녁 햇살이 비칠 때쯤 폴의 숨소리는 더 조용해졌다. KD는 잘 시간이 다가오자 통통한 손으로 눈을 비볐고 가족의 지인이 KD를 집으로 데려다줬다. 나는 그 전에 KD의 뺨을 폴의 뺨에 가져다 댔다. 부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비슷하게 삐뚤음이 기울어졌다. 폴의 얼굴은 평온했고 KD는 약간 놀랐지만 얌전히 있었다. 폴이 그토록 사랑한 이 아이는 이것이 마지막 작별의 순간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KD가 잠들 때 불러주는 노래를
폴과 KD 모두에게 조용히 불러준 다음 KD를 지인에게 부탁했다. 밤이 되어 병실이 어두워지자 낮게 달린 등이 벽에서 따뜻하게 빛났다. 폴의 호흡은 불안정하고 불규칙하게 변했다. 그럼에도 그의 몸은 편안해 보였고 팔다리도 긴장이 풀린 것 같았다. 9시 직전 폴의 입술이 벌어지고 눈이 감겼다. 폴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